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문석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 국감이 오늘 끝났습니다. 네. 몇 점 주실래요? 뭐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 본회의 그 국정감시에 대한 부분이 예. 본업인데 그 거의 퇴보했죠. 뭐 새누리당은 아시다시피 공천 누설 때문에 싸웠었고, 네. 새정치 쪽은 내부의 갈등 때문에 심했고 퇴업한 상황인데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태업을 했다면 의도적으로 그걸 했다는 뜻인데 의도적으로 예. 그렇게 했겠습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치적 본업을 방기했으니까 퇴업으로 봐야죠. 예. 국민은 없고 밥그릇만 있었다라고 정리하는 게 가장 그 깔끔한 평가 아닐까요? 점수를 달리니까 점수를 아예 안 주시네요, 두 분 다. 배종찬 본부장 어떻게 보세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회 기능에 대해서 약 10% 정도만이, 한 명 정도만이 잘했다는 평가를 내놓았거든요. 그래요? 이번 예.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오히려 그 평가는 박하면 박했지 더 좋을리는 만무해 보입니다. 그거를 점수로 한 사람은 10점도 안 된다 이런 뜻이네요. 차라리 점수를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게 국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견제 감시하는 기능의 핵심이 이게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정감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국민들도 이런 국감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니 이거 뭐 국회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국감 막바지에 뜨겁게 이슈가 된 것이 이 교과서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은 통합 역사교과서라고 표현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 문제 관련해서는 리포트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시작부터 교문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냈고 박주선 위원장의 중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성교 의원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시라고. 아니 먼저 주세요. 뭐라고? 야 이 사람아 그 말 조심해. 야 이 사람이라니. 아니 이 품위를 좀 지켜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역사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야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여당 의원에게만 자료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에 의하면 이것을 여당 의원들에게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짜고 치는 겁니까? 야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 교문위는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현안 보고도 듣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공방하다 정회하는 파행 속에 올해 국정감사를 마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지금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현장을 여러분이 잠깐 보셨는데요. 박주선 위원장이 품위를 지켜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뭐 선거 6개월 앞둔 국회의원들한테는 뭐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교과서 문제예요. 예. 이상희 부총장은 어느 쪽입니까? 이거 통합교과서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국정교과서라는 그 용어의 뜻이 국가가 통일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를 만들 때 국정교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한국 근대사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역사교과서인데 청소년들한테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인격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그 갈등을 일으키거나 오해 소지가 있거나 또는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교육은 문제가 있다라는 보시고
보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역사적 가치에 대한 판단 자체는 대학에서 가서도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가치는 어느 누구라도 막말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치면 몸의 척추가 가장 사람의 인기, 사람의 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역사도 한 국가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 궤적을 가지고 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네.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한 어떤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교과서로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양문석 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80년대까지 국정교과서 역사책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민주화가 되면서 이게 다양한 이 사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민족사관과 친일사관, 군국사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민족사관과 그 군국사관이나 친일사관이 충돌하면서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가가 달라져 왔단 말이에요. 자, 독일의 그 나치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이들이 전체주의였고 하나의 그 이념에 다 복속하던 그런 시절이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적 그 국가를 형성하던 시절이고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양성, 철학의 다양성, 소신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이론의 다양성, 학술의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다양한 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성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심화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전체주의로 돌아가자는 이런 그 망상을 그 국회에서 그다음에 교육부가 할 수 있겠냐. 예.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부분은 그 당시 환경적 상황, 정치 상황이 이제 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정치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정교과서, 통합교과서 반대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다양성에 대한 문제,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관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이 국정교과서를 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념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대학생들 소위 인격체가 형성이 됐을 때 어떤 A라는 기준에 의해서 A라는 그 상상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인격체가 갖춰지지 않는 청소년에 있어서는 통일된 사관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역사적 관점을 이야기해서 그걸 가지고 승인에 대해서 인문학적 상상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다양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정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에 대한 사관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긴 자의 몫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네. 뭐 여나 야나 지금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그거 이긴 자의 몫으로 보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이념에 대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진보 정권이 받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관을 봤다는 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정권의 특정 상황을 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역사라는 어떤 큰 골격에서 본다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주요한 근거를 그 학생들의 사고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통일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통일인가 획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시대의 창의적 사고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정치 세력이 현 박근혜 대통령 라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창조경제시대의 성과가 못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왜 창의적이지 않는가, 학교에서 왜 창의적인 교육을 못 시키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획일성, 그리고 줄 세우기 이런 측면에서 나타났던 아주 궁극주의적 그 사고방식의 교육 형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한국 교육이 선진화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통일이라는 표현을 살짝 바꿔놓으면 획일적으로 애들에게 똑같은 사관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똑같은 사관을 주입시키면서 우리가 클 때 친일 사관에 친일 학자들이 그 역사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한국 사회에서 친일적 사관을 계속해서 주입받았던 과정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헷갈렸던 70년대, 80년대. 이것들을 또다시 똑같이 보여줄 것이냐. 자, 친일 사관과 독재 사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저 애들에게 전혀 문제 없는데 이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과서의 국정화를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균형 잡힌 교과서라는 지침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올바른 교과서라는 지침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정 교과서는 균형이 잡히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는가? 그럼 올바르지 않은 건 뭐고 균형이 안 잡힌 건 뭐고 균형은 뭔가? 네. 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이슈를 던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양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전체주의, 파시즘을 이야기하고 궁극주의를 이야기하고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 본질 자체가 자꾸 이념화 되는 자체가 우리가 참 촌스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궤적을 살펴보면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사실상 역사가 이런저런 잣대로 움직여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었고 특정한 정치 세력의 의도대로 해왔던 게 사실인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긴 자의 목소리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정부는 링에 올라간 복싱 선수들의 경기를 주도하는 중재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진보적 사관과 보수적 사관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적 사관에서 이게 입각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어요. 예, 두 분 뜨겁게 토론하시는데 조금 시키고 가겠습니다. 배정선 본부장, 이 문제와 관련된 조사들이 좀 있죠? 네, 여야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이 국론, 국민 여론도 분열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2일 이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계를 어떤 쪽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예. 이 검정 교과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이 43.1%, 국정 교과서가 42.8%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여야 정치권 공방 속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검정 교과서를 선호한다는 여론은 20대와 30대, 진보 성향,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었고요. 국정 교과서를 선호한다는 여론은 이 보수층, 이 새누리당 네. 지지층 50대와 60대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른들의 이 뜨거운 이념 공방 속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있습니까? 학생들은 또 이 이념적이고 예민한 문제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은데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선택이 무엇인지 가장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짚어봐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지금 저 조사로만 보면 이 정당 지지와 이념적 성향과 통합교과서 지지냐, 국정화 지지냐, 뭐 또는 검인정 지지냐가 거의 일치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 교과서 논쟁이 결국은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거다 또는 이미 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아까 뭔가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 제기하는 거 정책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한 가지는 여론조사 문제만 좀 들고 가시면 50대 이상은 그 국정교과서 세대고 40대 이하는 검정교과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들이 충분히 녹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 출신이고 친일파 출신이고 일본군 장교 출신인지 우리 중고등학교 때까지 몰랐죠. 그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당원 출신이고 공산주의자였다는 거 몰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변절한 공산주의자 또는 전향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으로 독재 정권과 군부 구태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걸 5.16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주 첨예한 쟁점들이 왜 어린아이들한테 잘못된 의식화를 시켰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치적 의도가 의도가 있다라는 게, 자, 그동안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대표와 청와대의 치열한 공천 룰을 가지고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을 쳐내느냐 마느냐, 유승민 꼴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러면서 여권 전체가 완전히 쪼개지는 위기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개혁이라는 하두를 던져놓고 어제를 던져놓고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첨예한, 그리고 국민들이 쫙 반쪽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을 쪼개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즉 내부 결속과 단결이라는 정치적 의도에 딱 맞는 의제가 여권의 분열을 호도하고
그렇죠. 감추기 위해서 이념 공방인 교과서 문제를 꺼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병력권의 거군요. 상습적인 정치 의제죠. 상습적인 의제다. 예. 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부분을 올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야권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작금의 현상에서 야권은 굉장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4분은 우열이 되어 있죠. 진보 세력은 진보 세력과 따로 가고 있고 새 정치는 내부의 개파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이념적 분쟁을 야하기 쉽게 따라서 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이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념에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소위 친북과 종북적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죠. 이 문제 자체가 종북과 이념, 친북에 대한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적 네. 문제이기 때문에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뭐겠습니까? 신당 세력에 대한 무력화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깃발을 올리는 순간 신당을 차라리 나갔던 사람들은 그 동력이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자 통진당 2015년 1월 달부터 통진당 해산됐었죠. 해산되고 난 다음에 소위 급진 좌파들은 4분은 우열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정치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흡수시킬 것이냐. 지금 문재인 당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는 어떤 입장을 취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이념적 문제, 소위 교과서 문제가 이 사람들을 해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야당이 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두 분의 해석은 양쪽 다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의도 또는 복선을 깔고 지금 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선을 앞두고 2년 논쟁으로 끌고 가 새누리당 지지층을 강화 단결시키려고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원혜영 의원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내년 총선에서 이 심판론이 경제무능 심판론이 제기될 것에 대비한 꼼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역으로 보면 이 교과서 논쟁이 새누리당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런 인식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여론의 분석을 해보면 새누리당도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불리하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양쪽 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바로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예민하게 반응되면서 결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진영 결집으로는 양쪽 다 그 뭐 효과가 기대되겠네요.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이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20대, 30대가 그동안 별로 관심을 갖는 이슈가 없었는데 이 이슈만큼 확연히 검정교과서를 선호하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것이 감행될 경우에는 20대, 30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동력이 내년 총선에서 낮은 투표율이었던 20대, 30대가 적극적인 투표로 견인될 수 있다는 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보여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예. 언론이 주목하는 이슈의 그 발생과 성장과 소멸의 과정들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큰 이슈를 하더라도 그 몇 개월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는 단일 이슈란 말이에요. 정치권 내에서 자리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길게 갈 수 있는데 이 이슈가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두 분이 말씀대로 보시기 때문에. 이걸 총선까지 바라보는 두 분의 의견에 저는 반대를 하는데요. 예. 동의하지 않는데요. 이건 현재 짧은 시간 벌기에 전형적인 의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분석에도 동의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그 전병헌 최고나 원혜영 원혜영 그 의원. 예. 의원이 이야기했던 총선을 그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긴 생명력을 가진 이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곧 그 고시로 교육부에서 통과시켜버리면 됩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에 가서 고치는 예. 건데 시행령 아랫단이 고시 사안이거든요. 네네. 장관 정결 의제입니다. 이건 순식간에 알겠습니다. 끝나는 의제인데 이게 총선까지 갈 그런 의제가 그런 아니다. 거죠. 그래서 예. 예, 어느 쪽의 유불리를 얘기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아니, 그 유불리가 명확하게 예. 현 정부 여당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정부 예. 여당의 현재의 난맥들을 순간적으로 봉합시켜 놓고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다. 예. 고시가 아니고 고시입니다. 자꾸 정정을 해드리고요. 이렇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전략 포석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왜 보냐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했을 때 총선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단일 아젠다가 길어봐야 한 달 정도. 그 외에는 아젠다가 그렇게 끌고 갈 만한 그런 동력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은 2년 논쟁으로 총선까지 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무엇이 전략적 포석이냐 그러면은 여기에 야당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결속을 하겠죠. 진영에 대한 부분에 단합을 하겠죠. 예. 왜 단합을 하겠습니까? 여기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도 실질적으로 총선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4대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그러면- 노동개혁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의 진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봉쇄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게 뭐 총선용 이슈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양문석 평론가는 이게 결국은 새누리당의 노림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상희 부총장은 야당이 노리는 노림수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지금 계속 입장이 팽팽하네요. 자, 이게 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 점을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저 보도자 그 자료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아버지는 친일파 중령, 딸은 극우파 중령 뭐 하는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이게 대통령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정직한 여론이다 이랬습니다. 뭐 자기 얘기가 아니고 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여론 뭐 언론에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뭐 아까 그 배재정 의원은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하더군요. 근데 이 논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또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현대사를 현재 정치권에서 예. 적나라하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네. 친일의 공산주의의 남노당 당원의 그다음에 전향한 민족주의자 예. 이 과정들을 보여주는 과정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거의 뭐 메카시적으로 공산주의라고 이 사람들을 찍어 눌렀고요. 네. 그다음에 KBS 이인호 이사장은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나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김구 선생을 부인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미 독재 정권 시절에 있어서의 독재 사관을 고영주를 통해서 그다음에 친일 사관을 이인호 KBS 이사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포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제를 누가 도발했냐, 누가 촉발했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 유리하다 하면 야당은 이번에는 이 의제에 대해서 종속 변수였고 이 반응하는 대상이었지 먼저 치고 간 대상이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예.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금 이건 여야 정치권의 공동적인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상 뭐 경제가 어렵고 수출이 부진하고 여러 가지 실업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묵은 이념 논쟁 가지고 이 끄집어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우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싶고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죠. 왜냐 그러면은 사실상 원내대표의 입장이 공일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쿠데타가 뭐겠습니까? 지배개혁의 일부 중이 무력이나 비합법적 방법으로 정치를 탈취하는 행위를 쿠데타로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주관적 사관으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군사 정변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그 정리된 내용 용어로 써야 되는 것이지.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 일개 정치인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에 예.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지금 않다. 저 양문석 평론가가 고영주 이사장 예. 또 이인호 이사장 얘기까지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짧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걸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가지고 있는 직위 자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또 여기에 문제에 나설 계제도 사실 아니고 그것은 고영주 이사장이 개인적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헌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그리고요? 발언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한마디만 할게요. 좀 어이가 없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저분이 발음을 가지고 아까 고시 이야기한 건 상당히 어이가 없네요. 예. 하신 거죠. 예. 예,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